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열정적인 호응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트리플 다이아몬드 김정훈입니다. 야, 박수로 부담을 주시네요. 야, 그래. 진짜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리더님 안녕하세요. 어, 그 아메 비즈니스가 사실 이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기 제 파트너 한 명도 없잖아요. 좋은 얘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진짜 리치와 제이 회장님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비즈니스가 65년 그리고 뉴트랙트가 90년이잖아요. 사실 그분이 연구 시작한 지는 이미 1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조금 10년만 있으면 100년 기업이 되는데 2034년이 되면 어느 기업 하나가 100년 동안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사이 좋을 수 있다는 거 너무 대단한 이 원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다 보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좋은 날씨 왜 이게 들어앉으셔가지고 동굴에 오글오글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텔레토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좋다고 박수치고 오글오글오글 모여가지고 저 밖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그 이유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들도 경주에서 행사 많이 했거든요. 벚꽃 필 때 특히 좋잖아요. 벚꽃 필 때 이 길을 오면서 너희들은 놀러 가지? 우리는 내 꿈을 위해서 간다 이러면서 정말 그 스스로 셀프 동기부여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소개, 저 처음 보시는 분이 대부분이시죠? 제 소개 잠깐만 하면 저는 1969년에 생산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세상 구경한 지가 이제 56년 차입니다. 네. 그리고 아메 비즈니스는 24년 차입니다, 이제. 예, 만 23년 채우고 24년 차에 이렇게 들었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 앞자리에 앉아 있을 때, 앞에 앉아 있을 때 어느 강사가 나와가지고 이걸 몇 년 했다고 막 말씀하시는데 제가 앉아서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걸 어떻게 몇 년이나 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24년이 될 줄 세상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살게 될 거라고 이 안에 이런 비전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월급쟁이가 바라보는 세상의 일이란 굉장히 협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게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똑똑하다 똑똑하지 않다는 연봉을 높고 낮게는 결정할 수 있어도 좀 다른 개념까지 뛰어넘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잘 살고 어떤 사람이 못 살까? 그냥 제 생각에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근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지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다 던져놔도 거지처럼 행동하고 품위 없이 행동하고 거지처럼 뭔가 사고하고 낮은 목적지를 설정하고 또 어떤 부자 근성을 가진 사람은 어디다 던져 놓아도 그냥 부자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례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파트너가 남편 이제 잘 만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진짜 드라마처럼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할 수 없이 이제 처가살이를 하게 되고 처가집에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흔히 그런 것처럼 이제 조금 낙담해 있다가 이제 인력 사무소에 나가서 일하게 되고 이런 이제 코스를 거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벤츠 타고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이제 어떤 인력 사무소 나가서 어떤 일을 하러 갔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사업해야 될 아이템을 또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해서 또 일어선 거예요. 저는 뭐냐면 이미 그 일을 갖다가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 분들 거기에는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선의 차이가 그냥 거기서 십수년을 그냥 일하게 한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이제 온 사람이지만 세상을 보는 게 달랐고 시선이 달랐고 근성이 달랐기 때문에 원래 하고 있던 그 사람들 속에서 늦게 갔던 이 사람이 그 일을 자기 사업으로 만들어서 자기하고 일하던 사람들은 다 자기 직원이 되어 있고 자기는 사장이 되어서 그 사업을 일으켜서 이렇게 다시 하는 걸 보면 정말 어떤 이게 똑똑하다 똑똑하지 않다 뭐 그런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메 비즈니스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약간 생각을 바꿔 놓는 게 우리 진짜 비즈니스의 진짜 혜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PPT가 있으니까 네, 네.
소개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부럽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예,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부러우면 이기는 거죠. 너네 집에 예를 들면 친구 집들이 간 거예요. 큰 집이야. 갔는데 이런 집은 누가 청소 다 하노? 뭐 이렇게 한다든지 진짜 그같이 촌스러운 거 없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부러워야 이기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영상이 왜 안 나오지? 뭔가 중간에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빠뜨려 먹었다. 아주 중요한 영상을. 영상 없습니까? 그 사이에? 없습니까?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아유, 어떡해요. 하이라이트 영상을 빼먹었네. 뒤에 가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한번 보자고요. 그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스토리 잠깐 말씀드리면, 그 어릴 때부터 커온 걸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게 하고, 제가 이때가 이제 고 3학년 때 이 사진입니다. 저 오른쪽 뒤에가. 그리고 나머지 이제 대학 다닐 때, 지금 고2 때 이런 겁니다. 저 자리 어디 자리입니까? 4분단 맨 뒷자리죠. 4분단 맨 뒷자리 누가 앉습니까? 여기 누가 앉습니까, 이게? 예, 아시죠? 우리 친구는 벌써 문 열고 한 발 나가 있다. 복도로. 저거 한번 보세요. 저 사진 누가 찍었겠어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이 친구 국진이라는 친구인데 나는 지금도 신기한 게 어떻게 정확하게 수업 시간만 되면 저렇게 잘 수 있을까?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쉬는 시간 되면 진짜 수업 시간 동안 잤기 때문에 얼마나 컨디션이 좋겠어요. 와, 진짜 복싱하고 뭐하고 진짜 놀고 그러면 누군가 찍었으니까 찍어준 친구 하나 있겠죠. 그럼 둘이 공부 벌써 안 하죠. 저하고 제 짝지하고 지금 공부 안 하고 있는 거 보이죠? 얘 지금 저 쳐다보고 있는 거 보이죠? 예. 이랬었어요, 사실. 그리고 공부를 잘하거나 뭐 이렇게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어, 아버지가 지금 81세로 돌아가셨었는데 본인 나이로 37대 교통사고 당하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돈을 한 번도 못 버셨습니다. 그러면 아들 셋에 남편 병수발 했던 그 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집에 제가 장남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사실 Y 중에 굉장히 컸던 게 저희 어머니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진짜 저희 어머니에 관련된 게 굉장히 컸었고 사실 그런 것들 이제 다 해소했습니다. 해소했고 너무 그게 또 뭐 아메 비즈니스 시작할 때 어떤 분들은 큰 꿈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 부모 내가 모시겠다는 꿈 그게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이렇게 남 있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예, 내 와이프 좀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정도였지 이걸 해가지고 막 뭐 남태평양 요트를 띄우고 뭐 이런 꿈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이해하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이상을 벌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저는 남중, 남고, 그 다음에 기계 설계과 이렇게 이제 졸업을 한 거예요. 이제 완전 순 놈들 속에서. 예. 여기 보면 제가 이게 담배 들고 있죠. 여기도 담배를 들고 있죠. 여기도 담배를 들고 있죠.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오늘 보다가 제가 PPT 만들고 옆에 와가지고 가만히 보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앞에 아빠 원래 깡패였어. 나 이거 진짜. 이제 이런 담배도 다 끊고 암에 시작하기 1년 전부터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담배를 안 피고 있는데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어서 나가서 돈 벌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계속 뭐 학창 생활도 보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를 만났어요. 예.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그 둘이서 그 이태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둘이서 6월 달에 이제 이태리 여행 한 바퀴 이렇게 이태리는 좀 몇 번 갔으니까 이번에 조금 저기 폴리아노 아마레라고 있는데 한 가보세요. 너무 좋더라. 거기 이제 뭐 제적성이 뭐 딱 맞는 곳이었는데 어, 거기 갔다가 8월에 이제 우리 아들하고 우리 아들 생일날 출발해가지고 결혼 기념일로 돌아왔어요. 그게 한 열흘 정도 딱 간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생일날 갔는데 갈 때는 비즈니스를 타고 올 때는 이코노미를 타고 왔거든요. 이걸 바꾸어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왜냐면 하게 상관이 없네. 갈 때 무신고 그냥 결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얘가 성인 요금인 거야. 그날이 생일이어가지고 딱 그날부터 성인 요금. 이거 진짜 안 그러면 하루 일찍 갔지 제가. 네,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번 여행 가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그 비엔나 갔다가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런던 가가지고 그 손흥민 요번 두 골 지금 넣었죠 시즌. 그 저 두 골 넣는 걸 제가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아들한테 준 생일 선물이었거든요. 작년에도 갔었어요. 작년에도 갔었는데 작년에 골을 못 넣었어. 맨유하고 이기긴 했는데 이번에 에버턴전에서 두 골 넣는 걸 보고 막 얼마나 그 아들이 기뻐하든지 이거 혹시 폭발하는 거 아이가 애가 예, 그런 느낌으로 봤었는데 그 여행 가가지고 우리 파트너가 이제 그 다이아몬드 파트너가 조명리드하고 친구가 있어요. 친구 어릴 때부터 친구가 있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사생대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이제 친구가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이 친구가 어느 날 이러더라고 계속 그 1988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다 보셨죠? 예, 대답을 조금 작게 하시는데, 예. 근데 우리는 당연히 안 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그 코로나 때 봤는가 봐. 그러면서 이제 둘이 사석에 있을 때 미영아, 그 주인공이 덕서이라고 있는데 딱 니다 니 꼭 봐라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좀 뭐 좀 까불까불 하나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번에 여행 가가지고 그걸 우리 또 그 가서 완판하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텔방에서 누워가지고 도나우강 앞에서 이래가 도나우강 한번 쳐다봤다가 산책 한번 나갔다가 들어와서 1988 하나 보고 예, 뭐 하여튼 그런 패턴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왜 닮았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캐릭터가 조금 이렇게 좀 까불까불하고 좀 그렇잖아요. 제가 조명리들 이렇게 탁 만났을 때 저 만나려고 여자들 줄을 저까지 서 있었었거든요. 예, 농담인 거 아시죠, 그죠? 예, 이럴 때 안 웃으면 제가 그냥 자살골 넣는. 그래 이제 그 조명리더하고 이제 이제 사귀게 된 거예요. 사귀게 됐을 때 딱 몇 번 만났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여자하고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연애할 때 결혼까지까지 확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딱 배우자로 너무 최고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확 들었었어요. 그게 지금도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보면 캐릭터가 약간 그런 거예요. 조명리도 약간 주변 사람들을 조금 즐겁게 해주는 캐릭터예요. 그 보면 약간 그렇더만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밥 먹으러 가도 숟가락 놓는 사람이니까 안 놓는 사람 있잖아요. 조명은 막 숟가락 놓고 뭐 조금 이렇게 막 선물하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좀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그 조명리들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와이프 좀 팔불출 같은데 그 뭐냐면 이제 사실 조명녀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 꿈을 이룬 거예요. 아메이를 만난 것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좀 효부상을 줄 만큼 좋은 며느리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내 부모한테 잘한 게 최고잖아요, 결혼했을 때. 내 부모한테 잘하니까 지금 18년째 모시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한 집에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아래 위층을 살았든지 옆집에 살았든지. 그거는 우리가 돈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우리 어머니를 아버지를 배려하는 거죠. 같이 살면 그분들 얼마나 더 불편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막 큰 집에 돈을 벌면서 며느라 들어와 살아 하는 거하고 그게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내가 그때 판단을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우리 8년 사귀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이것저것 노력을 좀 한 거였어요. 이제 결혼이란 게 딱 들어오니까 세상이 좀 바뀌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돈도 더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결혼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 막 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직장 다니면서 사실 그 편의점을 했었습니다. 진주에서. 어떻게 보면 그 편의점 완전 1세대예요. 그걸 찾을 때 친구들이 다 무슨 일에 네가 극성이라는 둥, 돈 버는 거에 미쳤나 둥, 뭐 24시간 말도 안 된다, 뭐 온갖 이제 그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밀어붙였고 그거 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 샀습니다. 괜찮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한 번만 더 튀구면 아시죠, 그죠? 저는 이제 그 직장 다니면서 그걸 부업을 했었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뭘 했냐면 로바다야끼를 이제 차린 거예요. 아시죠? 이자카야 같은 거. 그러니까 한때 이제 이 부산 경남에는 그게 굉장히 그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그걸 했었는데 그거 해가지고 아파트 두 채를 날렸어요. 예, 뭐 깔끔하게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거 결혼 같은 건 나에게 사치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실제로 이별을 통보하고 둘이서 안 만나요. 안 만나지 꽤 오랫동안 안 만나서 한 1년 반 정도? 막 그래도 또 좋다고 찾아오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 막 그래서 예. 뭐 자기하고 텐트를 치고도 자기하고 살겠다는 동 이런데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 어쨌든 그 이제 약간 만나려고 하는데 처갓집에서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남 일녀의 일남 오녀의 막내딸이거든요. 이게 너무 심했던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이 두 분입니다. 이 두 분. 이 두 분이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만나본 저분이었거든요. 저분이 만나보니까 괜찮더라. 장모님, 장인들은 그래도 얼굴이 한번 보소 하고 막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입장을 취해주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아메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미팅장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거는 뭐 그냥 피라미드 아니라 피라미드 할배라도 가야 되는 거야. 안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떤 성공도 운이란 걸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잘나서 한 것 같지만, 이래서 아메이가 그분한테 안 오고 그냥 만만한 친구한테 왔으면 저는 100%안 할 타입이에요. 100%안 할 타입인데 그냥 진짜 거부하지 못할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거,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최초의 행운이 거기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시스템 교육을 이렇게 갔는데, 저는 실제로 이제 약간 욕망도 이분에 의해서 자극받았고, 지금도 저는 저분을 굉장히 지금도 존경을 합니다. 굉장히 존경하는데, 왜 이분이 그걸 했냐면, 저같집 사실 시골집이거든요. 그냥 시골 농사 짓고 산 집이에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둘째 동생인데, 둘째 동생도 그 집에 진입하기가 참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 이유도 너무 없이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동병상련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저를 그게 해줬는데, 저는 이 집에 가가지고 복층 아파트를 처음 봤고요. 네. 그때 소파에 앉았는데, 소파 촉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죽 소파가. 그래서 나도 다음에 돈을 벌면 이런 가죽 소파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제 욕망을 좀 자극했던 건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못 해주는 제가 조금 초라해지기도 하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으로부터 아메가 왔기 때문에, 아메가 뭐지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아메를 왜 하지? 그때 당시 이미 1,000만 원 이상 벌고 있고, 큰 어떤 LG 생활건강에 총판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돈도 잘 벌고 있고, 그때 최고차가 그랜저잖아요. 그랜저 타고 다니고 있고, 요즘 라이프처럼 항상 이렇게 분양받는 아파트 보러 다니고 이런 걸 하더라고. 근데 우리한테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라이프였어요. 요즘은 흔한 라이프지만 그때로서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약간 좀 배운 게 조금 많이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스템 교육을 받았는데 3번만 들어보자더라고. 3번을 딱 들었는데 확고하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메가 괜찮긴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저한테 마음을 좀 열게 됐냐면, 여러분들 이 책 다 읽으셨죠? 이 책은 내가 요즘에는 내가 한번 돈을 벌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냥 이 바이블이잖아요. 이 책 뭡니까? 부의 추월 차선이라든지 레버리지, 이런 책들은 거의 그냥 뭐 기본 도서처럼 돼 있지만 2001년도에는 그렇지가 않았었습니다. 우리 친구가 하루는, 아까 그 사진 속에 있는 한 친구예요. 뛰어와가지고 저한테, 정훈아, 와, 이 책 한번 읽어봐라 이러면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는 책인데 완전 신세계다, 신세계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 프로모션 하면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안 읽지, 우리는. 예, 절대 그 정도 갖고는 안 하죠, 행동. 그때 감동받고 말지.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퇴근을 하고 딱 마치고 갔는데, 이게 끄트머리 조금만 나왔는데, 추적 60분에서 이 책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우리 친구도 이야기를 하고 추정 60분에서도 저 책을 추정 60분에서 다룰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제 사서 이제 읽은 거예요. 읽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로서는 진짜 신세계가 열리더라고. 와, 이렇게 돈을 번다는 게 이런 건데, 진짜 나는 어떻게 보면 진짜 무식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했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로바다께서 이미 망했고, 약간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랬었는데 왜 망했는지도 알겠고, 약간 이런 책을 통하면서 약간 자기 자신이 좀 메타인지가 조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메하는 강사가 이 책을 펼치면서 강의에서 강의를 하는데 너무 아메하고 잘 맞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때 마음이 좀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하는 말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는 뭐 사람 이렇게 끌어모아 가지고 뭐 있지 않습니까? 물건 좀 쓰다 나가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단계 이런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최초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했던 생각이 뭐냐면, 좋긴 좋은데 내가 할 일이 확실히 아니구나. 왜냐하면 도저히 내가 해낼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Q&A 많이 하잖아요. 뭐 다단계 아니냐, 뭐 시간이 없어서 아이 때문에 뭐 여러 가지 Q&A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다 잔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딱 기둥에 적혀 있는 건 하나라고 생각하면, 나무는 어차피 한 기둥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자신감이 없어서거든요.
자신감이 없어서 아이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다 그건 핑계에 불과한 거지. 다 그런 저도 똑같았던 거예요. 좋아 보였지만 그냥 내가 먹지 못할 열매로 보였지 그게 내가 가질 열매로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3번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저는 빠이빠이 한 거예요. 빠이빠이. 그랬는데 마지막 날 그 약속 3번째 마지막 날 마쳤을 때 우리 그 스폰서가 저한테 잠깐 이렇게 불러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화법을 그런 식으로 쓰는 분이 아닌데 지금까지도 그때는 기분이 진짜 안 좋았나 봐요. 기분이 진짜 안 좋았나 봐.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니 대기업 다니나 이러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니 대기업 다니나 이러는 거예요. 아닌 거 알면서 묻는 거잖아요. 아닌 거 알면서 묻는 거잖아. 그래 가만히 그냥 놓으지. 그러고 나서 니 많이 배웠나 이런 거예요. 저 가방끈 짧거든요. 매는 가방 아니고 드는 가방. 예, 예. 그러고요. 니 특별한 자격증 있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한 자격증 있으세요? 저는 운전면허증밖에 없습니다. 정말요. 뭐 남들은 이렇게 자격증도 참 잘도 따더만 저는 따야겠다는 생각도 별로 해본 적 없었고 그냥 특별히 그런 걸 추구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다 노였어요. 그리고 나서 자 다른 사람 다 못하는데 니만 특별히 할 줄 아는 뭔가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냥 모든 게 보통인 사람 아시죠? 그죠? 이게 조금 출중한 건 인물밖에 없어. 그 진짜 모든 거 뭐 노래 한 자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뭐 이렇게 뭐 운동을 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이잖아. 딱 그런 거거든요. 아무것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누구 부모님 부자가 이러는 거예요. 예. 와 이거 진짜 기분 확 나쁘잖아요. 근데 진짜 마지막 말이 진짜 뼈를 때립니다. 그래도 꿈은 있겠지.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솔직히? 사실 저 질문이 제일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면서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네가 무슨 수로 우리 처제를 잘 살게 해줄 건데? 뭐 의욕으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돈 잘 벌 수 있는 공식을 다 갖춘 거잖아요. 그걸 다 들이대면서 하나도 못 갖췄는데 네가 어떻게 잘 살 거냐고 우리 처제를 어떻게 잘 살게 해줄 거냐고 말하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에 내가 반론할 게 있고 내 지식 안에서 틀린 게 있으면 뭐라고 할 텐데 틀린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잘난 척 조금 할게요. 저는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저 부자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부자냐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정확한 그 부자예요. 물론 우리가 간혹 집을 산다거나 이럴 때는 통장 들여다보지만 그런 거 아니고는 사실 통장 들여다볼 일은 없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들어온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은 구조를 이미 갖춘 지가 오래됐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가난으로 벗어나는 방법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차피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야 돼요. 근데 그걸 일을 해서 버는 돈 있잖아요. 버는 돈 그건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셀제 가지고 돈을 지금 잘 벌어. 근데 얘가 돈을 막 쓰고 다녀. 그건 부자 흉내 내기예요. 그거는 그냥 언제 물거품처럼 사라질지 몰라요. 근데 제가 건물 월세가 1,000만 원이 나오면 나는 써도 돼요. 왜냐하면 돈을 만드는 너는 시스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게 자산 소득하고 이거하고 완전 다른 점이에요. 내가 벌어서 그거 제가 벤츠 자동차를 10년을 팔았거든요. 그때 제가 진짜 부자 가자분화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 중에 벤츠 사러 오는 사람 중에 8할이 부자 흉내 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잘 나가거든. 지금 장사 잘 되거든. 지금 뭔가 그거 하지. 재구매하러 오는 사람 20%도 안 돼요. 재구매하러 그러니까 제가 그 20% 직종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의사. 그래서 하도 의사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조업 하시는 분들, 통영의 선주들 그런 분 일부 계층 말고는 다들 한때는 잘 나가요. 그런데 10년씩 잘 나가고 20년씩 잘 나가는 사람들 정말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들 같은 분들. 그럼 어떤 게 벌써 딱 바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어떨 거냐면 저는 그럼 왜 여기에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데 여기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 갖추고 있는데. 그게 진짜 저는 아메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게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영업 하는데 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커피숍 요새 뭐 커피숍 10억 안 들이고 해가지고는 뭐 사실은 좀 모양새도 안 나는 커피숍밖에 못 하잖아요. 그냥 컴포즈 이런 거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이해하시겠죠, 그죠? 안 그러면 학벌 없는데 좋은 뒤에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학벌 필요 없다 하지만 지금도 대치동에 가면 아들 넘치고 요 대치동의 집값이 왜 그렇게 비쌉니까? 좋은 직장도 거기 있고 학군도 거기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치동이나 그 강남에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소득 구조가 여기에 비하면 사실은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거기 살기 때문에 집값도 비싼 거예요. 판교가 비싼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비싼 거예요. 지방이 왜 쌉니까? 돈을 작게 버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학군 아니다 하지만은 지금도 역시 애를 능력 있는 애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쪽 종류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부정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크게 찾을 수가 사실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못 갖췄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위는 학벌 때문에 성공했습니까? 돈 때문에 성공했을까요?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사업이에요. 이게 자영업과 사업을 완전히 구분해야 됩니다. 사업은 결과적으로 투자자를 찾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뭔가 하는 일이에요. 저는 아메 비즈니스가 얼마나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냐면 마인 일대기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마인의 컨셉은 굉장히 간단한 거죠. 자, 이 물건이 10,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얼마에 파냐면 10,000원에 팔아가지고 3,000원을 남기는 거예요. 자기는 300원만 남기겠다. 아니 150원만 남기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1,000개 팔 때 나는 전 지구인을 대상으로 몇 억 개를 팔겠다는 거예요. 그게 온라인 매출의 그냥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게 남기면 분명하게 확실하게 더 이길 수 있잖아요. 결국에 사람들은 찾아오게 돼 있다. 근데 파는 개수의 사이즈가 완전히 다른 시장을 나는 도전하겠다. 이건 거예요. 얼마나 괜찮은 컨셉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투자자를 찾아다닐 때 그 입만 가지고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업 설명 입만 갖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 PPT 아니면 정확한 어떤 근거 이런 걸 갖고 하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잘 PPT를 만들었겠습니까? 만들고 해가지고 투자자를 찾아다니면서 정장 양복을 입고 미팅 시간을 잡아가지고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당신이 투자하면 얼마를 벌 수 이런 거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찾아다녀도 투자가 딱 안 나옵니다. 우리 쇼텐트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안 된다고.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월급쟁이 관점에서 보면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업의 관점에서 볼 때 10명한테 이야기하고 2명 정도가 그게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세상에 이거보다 높은 사업 제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업 제안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내가 사업을 하나 제안해 볼게. 멋진 사업 하나 제안해 볼게. 그 정도 확률을 가진 사업은 없어요. 예를 들면 저한테 누군가가 니한테 투자할 테니까 네가 사업 제안을 하나 해봐. 돈은 얼마든지 내가 댈게. 그런데 그 일이 나를 설득시킬 만큼 괜찮은 사업 모델 하나 가지고 와봐. 그럼 솔직히 여기에서 그 사업 제안서 하나 제대로 쓸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제가 아메에 갖고 있는 그 개념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아메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이. 아메는 어려운 게 아니라 쉽지 않다가 맞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거하고 쉽지 않다는 굉장히 다르요. 어려운 건 제가 했던 로바다이키 같은 거예요. 매일 가서 진짜 이 뭡니까? 이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오도록 그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적자가 나는 그 구조에 한번 그 구렁텅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미쳐버립니다. 아멘은 그만둘 때 그만둘 수라도 있잖아요. 그거는 계약 기간이 남아서 그만둘 수조차 없어요. 그만둘 수 없는 적자 구덩이에서 계속 한번 해보시면 피가 마릅니다.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피로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무 병 없이 그냥 피로만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했었다니까요. 사실 어른이라면 그럴 때 어렵다고 하는 거지 아메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쉽지 않다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쉽지 않으냐? 아메가 어려운 게 아니라 성공이 원래 어렵잖아요. 쉬운 성공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저 그거 할 거거든요. 근데 성공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아메를 통한 성공은 그나마 다른 일을 통한 성공보다 쉽기 때문에 하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직접 알린 사람 중에서도 그만뒀고 제 파트너들도 그만둡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또 뉴페이스를 만나갖고 무조건 되는 사업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무조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되고 안 되고는 그분의 선택이지 그 결과까지 제가 보장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분도 어른이고 나도 어른인데 내가 주는 정보를 갖고 자기도 판단하고 자기도 하는 거지 이걸 뭐 스폰서를 원망하고 그 애입니까? 자기도 다 어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그거 가질 필요 없어요. 이거 리치 회장님 그 뭡니까 연설을 보시면요 유럽에서 했던 연설에 보면 정확하게 이 문장 나옵니다. 스폰서들 과도한 책임감 가지지 말라고. 그 사람도 어른이고 나도 어른이고 그 사람도 성인이고 나도 성인이라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와요. 저는 진짜 그 말씀을 너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거나 학벌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이 조건이 필요 없는 다른 게 중요한 세계에서 승부를 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른 게 뭔지를 갖다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그 일을 성공을 주관하는 옛날에 저는 다신교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 낳을 때는 어떤 분이 있을 것 같고 전쟁에 나갈 땐 전쟁의 신이 따로 있을 것 같고
곡식을 이렇게 잘할 그 신이 따로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아메이도 성공을 주관하는 어떤 신이 있다 그러면 모든 신의 공통점이 뭡니까? 기브앤테이크예요. 안 받은 걸 절대 주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이 아니지 그 신들이 굉장히 냉정하고 잘 삐지고 할 때 성격도 별로 안 좋고 그래요. 예, 네, 이해하시겠죠? 뭐냐? 내가 받으려면 이 신이 나에게 뭐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걸 먼저 주어야 나에게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리더십 세미나 먼저 한번 보내주면 아메 할 건데 이런.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그런 일은 안 생긴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아메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팅이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제가 안 할 거라고 확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한 뒤끝에 그래도 들어봐라 이러면서 요즘은 유튜브 같은 거 보내주면 끝이잖아요. 그때는 안 그랬잖아요. 다 돈 들이고 미팅 갈 때도 돈 주고 가고 그 다음에 테이프 사서 듣고 저도 이사할 때마다 라면 박스 몇 박스씩 버렸거든요. 그게 돈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돈이. 투자가 필요한 일이었다고 실제로. 저는 약간 아무래도 이렇게 좀 디파짓을 걸어야 되는데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1억 받아가지고 사파이어 되면 2천만 원 돌려주고 에메랄드 되면 3천만 원 돌려주고 다이아몬드 되면 다 돌려주고 이래버려야 되는 건데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한번 제안해 볼까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게 조금, 그래서 조금 더 사악한 마인드를 좀 가지고 시작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를 할 마음이 없었는데 제가 안 나올 거라 생각했는지 이 한 봉지를 담아주더라고, 우리 스폰서가. 한 2, 30개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다 뒷좌석에 딱 실어놨죠. 그 일요일 날 이렇게 회사 일하러 간다고 혼자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너무 기분 좋은 날이었어요. 딱 이런 날에. 이불로 고속도로를 안 가고 국도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음악 틀어놓고 가고 있는데, 뭐 뒤에서 뭔가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 보니까 그 봉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하는 채로 손 쑥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를 꽂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위 말 입터는 암에 하지 마라. 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음원을 듣게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을 읽게 하는 게 진짜 최고지. 그걸 내가 읽어서 직접 내가 내뱉는 것보다는 그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가 너무나 객관적으로 그날따라 들렸고 이거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했었어요. 그 60분짜리 음원 하나가. 예. 근데 그분이 지금 뭐 트리플 다이아몬드세요. 근데 작년에 그 우리 한미 100주년 기념 행사 했잖아요. 그 할 때 그 테이블에 그 이제 우리 뭡니까? 미국 기업들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 암참 그 행사할 때 그 아메이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뭐 구글도 있고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몇 명 초대받아도 갔거든요. 근데 우리 테이블에 그 옆에 제 앞에 그분이 앉은 거예요. 그 테이프 속에 있는 분이. 그래갖고 제가 그분한테 인사드리면서 리더님 사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웃으시면서 사실 제 입장에서 감회가 새롭잖아요. 그분 수석 다이아몬드 때 그 음원을 듣고 저도 트리플 됐고 그분이 또 트리플 돼가지고 같이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니까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 그 음원이 좋았나 봐요. 예, 그 음원 듣고 그랬다는 분을 저는 벌써 여러 명 만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예, 자기가 했던 그 진심 어린 그 음원 하나가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선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암의 사업에서 제일 선행이 뭐냐?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큼 너한테 희망을 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성장하는 사람한테 진심 어린 박수를 쳐주고 그분 때문에 나 아니어도 내 파트너도 동기부여 받고 그분 때문에 또 이렇게 성공 스토리의 순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는 사람들은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하고 그만두는 사람은 실패 스토리를 보면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패 스토리의 양이 훨씬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싸움에서 65년 동안 성공 스토리가 이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실패 스토리는 그냥 길거리에 날리는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거는 추종자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잘된 성공 스토리 하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분들이 또 그 길을 걷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조금 다시 미팅에 가볼까 하면서 이제 갔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다 존경하시는 스폰서님 있잖아요. 저희 스폰서님이세요. 업라인 스폰서님이신데 저는 이분들이 우리 스폰서인지도 몰랐어요 그때. 근데 저는 그때 진주에 있었는데 창원에 있는 이런 미팅에 오라 그래가지고 호텔에 갔는데 그때는 호텔에서 하면 한 10,000원 정도 냈거든요. 그 우리 스폰서님이 꽤 멀었어요. 그때는 이게 제가 직장 마치고 가기에는 좀 빡빡한 시간이 빡빡한 게 아니라 아예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자리 잡아놨다고 오라 하시는데 이제 막 시작하고 지금 경주도 가깝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마인드에서는 내가 그걸 들어 거기까지 왜 가지 이런 생각할 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또 그 막
돈까지 내놨다고 하는데, 그래, 갔는데, 진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사람이 안에 꽉 차 있는데, 제 뒷문을 열어놨어요. 다 못 들어가가지고. 뒷문에 사람들이 문 주변에 엄청 또 많은 사람이 앉아갖고 이래갖고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복도까지 자리가 꽉 찼는데 제 자리를 요 2열에다 딱 잡아놓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학다리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 쪽을 쳐다보면 스폰서는 계속 들어가라 그러고. 네, 그래가지고 여기 앉았는데 저한테 그날 또 한 번 마음이 열립니다. 왜 열렸냐면 이런 거예요. 저한테 약간의 개똥철학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저는 직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장의 직업은 그 집안의 가풍이라는 거예요. 예, 단순히 직업이란 건 단순히 돈을 버는 도구뿐만 아니라 거의 사람 삶의 가장 핵심에 있는 어떤 것인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조폭을 한 10년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쳐다만 봐도, 왜냐하면 그 세계에서 10년을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슴처럼 선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원래는 교양 있는 여성이었는데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시장 바닥에서 어쩌다 보니까 한 10년 굴렀다. 그럼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시장 아줌마처럼 말이 튀어나오고 그렇게 되는 게 저는 인진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잖아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거 하나로 굉장히 솔직히 많은 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렇게 오면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냐면 이 일을 오래 했고 굉장히 성공한 분이라 그래갖고 만났는데 와, 사람한테 빛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예. 그 저는 조금이라도 젊어서 성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젊어 성공하는 게 좋다. 요즘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젊고 예쁜 분들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저는 소위 말해서 사람이 때깔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 풍기는 이미지 같은 거. 강의 내용보다 저는 와, 이 일을 오래 하면 저 두 분처럼 될 수 있을까? 저는 지금도 그래요.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 어떤 향기, 내가 내는 향기의 종류는 무엇일까? 약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또 아메가 주는 어떤 핵심, 어떤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약간 제가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 일을 오래 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미팅을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쭉 앉아있는데 딱 봐도 좀 때깔이 달라. 한 5명 쭉 앉아있는데 남자들만 5명 쭉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한테 저분들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저 다 삼성맨 아이가 이런 거예요. 우리 직장인이 최고 직장이 어디였습니까? 나는 삼성 가고 싶은데 삼성 다니는 친구들은 아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논리 같지만 분명히 저 친구들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삶에. 자기 삶에 불만이 있으니까 여기 와 앉아있다는 굉장히 간단한 유추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게 뭐냐면 저 역시도 한 번에 열리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암에서 해나가고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완전히 단단한, 우리는 저는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나의 세계관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세계관 조금 확장시키기 위해서 독서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자기라는 세계를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 조그마한 차이가 저는 삶의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세계관이 조금씩 이제는 넓어지고 아메 사업가, 소위 말해 아메이라는 단어 빼고 월급 받는 사람에서 사업가의 마인드로 점점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이렇게 되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있는 친구들 사업 설명 다 했어요. 물론 군대에 있는 사람은 저 2명밖에 안 했어. 이 사진 속에 나머지 사진 속에 있는 사람 사업 설명 다 했어요. 파트너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서. 와, 새더만요 여러분들이. 네. 근데 제가 이 사람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여기요. 조금 부티나죠? 예.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과에 친구이자 한 살 많았기 때문에 제가 형님 이렇게 불렀던 사람인데 공부도 잘했어요. 이렇게 장학금 항상 받았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기계를 전공했으니까 다들 이제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제일 먼저 설계실에 가고 싶어 하고, 사실 도판 앞에 도면 쫙쫙 그리고 하는 게 좀 폼나 보이잖아요. 또 미래도 더 밝아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이렇잖아요. 그거 제일 가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관리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회사에 입사 지원서 같은 게 학교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혼자 영업하러 딱 간 거예요, 저분이.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저하고 둘이서 자취를 대학 다닐 때 했었거든요. 그 자취방을 구하러 갔는데 그 복덕방 아저씨가 장기 두고 계시더라고. 장기를 두고 계시면서 바쁘나 이러더라고. 안 바쁜데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봐라. 장기 다 두고 나서 이제 한 가보자 이러면서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는 다 주택단지니까 할머니 보고 할머니 저 아랫방 좀 보여주소 이래갖고 보니까 마음에 들어.
그 됐나? 예, 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할머니 그 뭐 좀 갖고 이래 우리 복덕방으로 갑시다. 그래서 모시고 가고 거기서 계약서 쓰고 이제 보내드리고 나서 우리 보고 이제 돈 내놔라는 거지. 뭡니까? 한 달치 월세, 복비. 그래, 와, 우리 어린 마음에 대학 다닐 때, 형님, 이게 진짜 우리가 공부할 때가 아니다, 지금. 아니, 장기 뜨고 있다가. 가만, 어느 날 장기 다 뜨고, 어느 날 데리고 왔고, 할매 방보이 주소. 그러고 나서, 적고 나서, 한 달씩 월세를 내놔라 하는 기라. 우와, 그때 부동산에 눈 떴어야 되는 건데. 이게 뭐냐,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선배가, 그때부터 약간 이 선배가 약간 돈 같은 데 관심이 좀 많긴 했어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취직할까 이상의 사고방식이 전개가 될 수 없는 구조에서 우리 머리 자체가. 그 시대적으로 그때는 조금 더 그랬었잖아요. 예. 그랬었는데, 하루는 정훈아, 내가 굉장한 아이디어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봐봐봐. 그때는 뭐 전봇대 가면 월세 얼마 이런 거 막 엄청 붙여놨을 때잖아요. 예. 거꾸로서 뒤집어서 적어놓고 막 그럴 때 아닙니까? 그죠? 근데 봐봐. 이 동네만 이 전봇대 거 다 모으면 몇 개겠노? 근데 이 동네 딱 들어간 입구에다 저걸 한 장에 딱 다 모아가지고 딱 적어놓으면 니 같으면 그거 보겠나 안 보겠나? 보지. 그럼 거기 실어주면 예를 들면 100원만 받는다 치자. 니 같으면 올리겠나 안 올리겠나 하는 거야. 정확하게 교차로 아이디어를 떨려온 거야. 우와, 형님 천재다 천재. 우리 이제 대박 났다 이런 거예요. 그래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말만 하지 우리가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참네. 네. 솔직히 말씀 했어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공이란 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 이제는 알거든요. 예를 들면 음식 맛있게 한다고 식당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동네 아줌마도 얼마나 음식 맛있게 하는 사람들 많은데 안 돼요, 안 돼. 그런다고 되는 게 그건 하나의 요소야. 우리는 그걸 갖다가 좀 과대 해석을 하지, 솔직히 말하면요. 네, 어쨌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년 휴가 나와가지고 계속 휴가 서로 깔리다가 말년 휴가 때 같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뒤로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교차로가 진짜 나와 있는 거야. 와, 우리가 형님 이게 뭔 일입니까? 하면서 막 그랬었거든. 근데 그 혼자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LG 전선 영업사원으로 가버리더라고. 그게 왜 그랬냐 하니까 형님 이게 간단하다 임마. 이 사람은 애초에 직업이라는 거에 경계가 우리처럼 딱딱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게 확실히 열린 사람인 게라 우리보다는. 우리는 당연히 그걸 내가 배운 거니까 그걸 써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직업을 그냥 돈 벌고 돈 벌어서 내 가족 먹여 살리는 일 이상으로 해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설계실에 가면 100만 원, 생산관리 가면 130만 원, 영업은 200만 원인데 내가 왜 영업을 안 해 이거지. 너무 간단한 거. 그다음 수당값 받으면 300도 받는데 그 자기는 뭐 배워왔던 거 이런 게 아깝고 이런 마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진짜 영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동료들한테 시기 질투 받고 이럴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자기가 빼달라 그랬대. 그거를 또 완전 1등 지역으로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또 그 기득권 다 버리고 보험을 또 하러 갔어. 그 또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뭘 하러 갔느냐면 이제 드디어 이제 큰 걸 손대는데 시행사를 한 거야. 그래가 이제 알거지 쫙 대고, 예, 네, 알거지 완전 쫙 하면 장판 몇 번 깔고, 그런데 어떻게 일어서가지고 구로공단에 저거 뭡니까 아파트형 공장 그거 대박 쳐가지고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 됐을 때 저를 만나러 나왔을 때 기사 달린 차 딱 뒤에 앉아가지고 왔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네. 여러분들 샤브양 아시죠? 샤브양도 이 사람 거였었어요. 그걸 나중에 지금 매각했어요. 손해 많이 봤다더라고 나중에는. 그걸 매각하고. 예. 네. 그게 뭐냐면 막 국내에서 나오는 공사들 엄청 하더라고. 지금도 춘천에 그거 뭐 아파트 짓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제 차원이 다른 세계로 이제 넘사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선배랑 며칠 전에도 둘이서 이제 전화로 막 한 30분 수다를 떨었는데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 근성의 문제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뭐 때문에 엔지니어 진짜 웃긴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볼 때는. 그거 뭐 때문에 목을 메고 무슨 보람을 갖다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자기가 볼 때는 진짜 웃긴 거야 이게. 근데 웃긴 세계 우리가 다 빠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빠져 있어요. 누가 가두지도 않았는데 누가 가둔 것도 아닌데 가두는데 이 사람한테 그 영역이 좀 해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바로 아까 근성을 말하는 핵심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지 뭐 미분조건 하나 더 푸느냐 덜 푸느냐 때문에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회사 취직할 때 연봉을 결정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데 그거 이상의 세계로 넘어가면 그것 때문에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확실한 좀 생각입니다. 자, 그래도 오락내락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강사가 많이 봤던 그림이죠.
이 그림을 설명을 합니다. 뭐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홈플러스가 창원에 2001년도에 열렸어요. 제가 아메 비즈니스 200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이게 엄청 오래된 것 같지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하루는 강사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형 한인점 시대도 금방 끝났는데 우리 인자 생기고 있는데. 예. 그 편의점 시대가 온다는 거, 편의점 시대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그 알기로 이런 거 뉴스 같은 거 틀기만 하면 대형 할인점 하나 생기면 주변이 초토화돼 이런 거 맨날 나오던 기사였어요. 그 실제로 그랬었고. 근데 제가 2002년도에 아메 때문에 하와이 여행을 첫 여행을 갔었거든요. 너무 놀랬던 게 어마어마하게 큰 그 뭡니까? 대형 할인점이 있는데 그 주변에 왜 그렇게 편의점이 많습니까?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문만 열고 저기 가면 엄청 반값에 거의 팔고 있는데 왜 여기서 비싼 걸 사지? 지금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물건의 가격은 그 물건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편의를 사는 거예요. 편의. 뭐냐면 편의도 그 물건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품질은 사실은 나누고 두고 보자면 가면 갈수록 그 가격이란 것에서 점점 낮은 요소로 갑니다. 이게 가격이란 것은 후진국일수록 양이 결정하고 그 다음에 품질이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편의, 가치, 그 안에 들어있는 스토리 나머지 것들이 나중에 더 큰 걸 그 가격에서 결정을 하지 이게 가지고 있는 품질만으로 이야기가 그 가격이 결정되는 건 아닌 거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게 온다, 이렇게 강사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우리 겪어보면 어떻습니까? 자꾸 진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확신이 자꾸 커져가는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이건 제가 뉴트리라이트 농장 갔을 때입니다. COH라는 프로그램을 이게 갔었거든요. 제가 이분 사진 있죠? 이분. 제가 저기 가고 멘탈이 딱 흔들린 거예요. 와, 농장 보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뉴트리아트 연구소를 마지막 날 딱 갔는데 사거리에 딱 있으면 이 건너편에 허벌라이프 연구소가 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지?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너무 호들갑 떨었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연구소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분이 연구원이야. 그게 보니까 한국 딱 우리 생긴 피색을 보면 알잖아요. 딱 본 게 우리 쪽이라. 그래서 손을 흔들었더니 아니라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혹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오신 거예요. 그때 제가 저걸 찍은 거야. 저분이 그때 당시로 한 20년 이상 근무를 하셨더라고, 뉴트라이트 연구소에. 그래서 제가 솔직히 오다가 이렇게 해서 앞에 허블라이프 연구소를 봤는데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진짜 돌아가셔서 암의 삶 열심히 하시라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건 다 컨셉이라고. 저희 회사는 농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저는 애터미하고 똑같은 제품을 오늘이라도 만들 수 있어요. 왜요? 한국 콜마에 전화 한 통 때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다단계를 차리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계속 퍼지는 건강보조식품도 한국 콜마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상무님을 알아요. 허벌라이프 뉴스킨 외국 회사잖아요. 그 회사에서 90% 납품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우리 인테스티 플로라 납품했던 그 회사예요. 우리가 딱 그거 하나 납품 받았었어요, 과거에. 근데 외국계 기업인데도 마저 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 거의 90%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표 붙여서 그냥 이거 내주세요 하면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근데 아메와 같은 제품을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유기농 쉽게 이야기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도 저 가격에 저 농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메이드 원가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이에요, 실제로. 옛날하고 달라요, 실제로.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이 컨셉으로 시작하려면 WX 가격이 2배, 3배가 돼야만 수지 타산이 나온단 말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저는 뉴트리라이트 때문에 아메가 100년, 200년 기업 되는데 의심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 자, 그리고 이건 언제죠? 코로나 때. 우리 마스크 쓰고 다 줄 서가지고 기다릴 때. 진짜 그 제한 판매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받으셨죠? 한국아메에서 다. 예.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건 놀랍게도 그 제가 제안한 거 아닙니까? 진짜로요. 예. 어떻게 제안하게 됐냐면 한국아메 모 직원이 결혼식이었어. 근데 코로나 딱 터졌잖아요. 결혼식이 갔는데 세상에 그 뷔페에 테이블 2개 찬 거야. 나머지 사람들 다 돈만 보내고 못 오잖아요, 그때. 제가 그 영상도 넣었다가 뺐는데 그때 제 유튜브 보면 있습니다. 요새 KTX 예약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때 제가 KTX 안에서 유튜브 녹화했잖아요. 왜요? 한 명도 안 탄 거야. 서울서 창원을 갔는데 저 혼자 타고 가는, 저 혼자.
그러니까 저 혼자서 그 안에서 녹화를 한 거예요. 그럼 있을 수가 동대구역에 들어가는데 와 무섭대요. 좀비 나올 것 같은 그 분위기 와서 사람 아무도 없는데 여기에 쓱 차가 들어가는데 와 이거 부산행 아니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진짜 그랬던 시절에 그때 제가 그 우리 테이블에서 앉아가지고 그 상무님 막 이렇게 앉아있을 때 이번에 아메이 또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진짜 이럴 때 아메에서 이런 걸 해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받겠습니까? 이랬는데 불과 이틀 후에 그게 아메이 사이트에 공지가 된 거야. 제가 와 어떻게 했어요? 아메이라는 기업에 대한 확신이. 매미 때 제가 그때 제가 지금 매미 태풍 때 그거 했던 사람이거든요. 서점 운영했었거든요. 어제까지 운영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망자가 되었어. 아니 도시 한가운데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근데 서점에 물이 들어왔고 물과 책은 어떻습니까? 아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상 안 해주는데 아메에서는 제품 다 가지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바꿔주더라고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 말은 아메가 점점 확신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메하고 있던 접점 있잖아요. 이런 접점들이 이제 생기면서 특히 여행 가면 접점이 많잖아요. 우리가 벤츠에서도 저 여행 많이 갔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존중받는 느낌이 없어요. 묘하게. 그 이해하시겠죠? 근데 아메 여행에서 진짜 얻어오는 게 뭡니까? 어떤 존중받는 느낌 같은 걸 받아오잖아요. 그게 진짜 저는 리더십의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쪽 입으로 작은 사진 했거든요. 2002년도 처음 하와이 갔을 때거든요. 요게. 요거요. 어디 기순에 온 아들 안 갔습니까? 예. 이랬던 게 이제 때깔이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예. 이게 아메를 하면서 이렇게 변화됐던, 저희의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조금씩 오르락내락 하면서 저희들도 한 사람의 사업가가 완성되어 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메를 했었습니다. 아, 이게 회계연도 시작해가지고 9월이잖아요. 와, 스폰서 SP 도전한 게 15% 벌써 몇 번 했지 않습니까? 막 했는데 SP 안 되더라고. 도로 15%야. 아니, 애 써도 15%, 애 안 써도 15% 이거 이상하대요, 진짜. 그 다음 달에 또 미친 듯이 했거든요. 또 15%야. 근데 12월 1일 날, 9월, 10월이 지나고 12월 1일 날 제가 그때 아메에 놀라운 걸 하나 깨닫게 됩니다. 12월 1일 날 알겠더라고. 이번 달에 내가 SP구나라는 거. 그건 남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아직 도전할 때 보세요. 시작할 때 알아요. 그냥 자기 각오를 통해서 자기가 알아요. 내 마음 안에 타협이 하나도 없어진 순간을 자기가 느낍니다. 그래서 12월 1일 날 그냥 알아요. 아, 이번 달에 내가 SP구나라는 타협 없는 감정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리고 SP를 한 거예요. 그리고 GP 저렇게 해가지고 그 회계연도 마감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무려 5내개를 독립한 Q 에메랄드로 가면서 불과 10개월 독립했는데 제가 870만 점으로 여행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 그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승승장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 이렇게 됐습니다. 예. 바로 폭삭 꺼지기 시작하더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사연을 좀 이야기하면 길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때 제가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 아, 이해하지 못한 건 소유할 수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분명히 어떤 잘못된 시그널이 저한테 왔거든요. 근데 제가 가진 어떤 사업가의 역량상 잘 되는 것만 이렇게 하면서 올라왔잖아요. 그 시그널을 읽어낼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랫동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 된통 당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나중에 수석되고 더블대보고 하니까 그때 맞아. 굉장히 많은 시그널이 있었는데 읽어내지 못한 내 역량의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사실은 바람이 나버렸고 이건 내가 막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선교를 하러 가버렸고 뭐 이해하시겠죠? 그런 일들이 뭔가가 저는 계속 우연히 나쁜 일들이 우연히 자꾸 생겨나는 걸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었죠. 근데 어쨌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정 바닥에서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게 됩니다.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었다기보다는 다이아몬드 클럽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다이아몬드들이 사는 그 세계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제 눈에는 참 그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 리더님들이. 좀 자유롭게 살고, 특히 우리 스폰서님을 통해서 본 우리도 다이아몬드도 있고 스위스 다이아몬드들이 몇 계시거든요. 우리 건인건이님 사이에. 그분들이 사는 걸 보면서, 진짜 저렇게 살고 싶다. 좀 기질이 저하고 맞아요. 제가 약간 보여줬지만, 저도 약간 이 고분고분한 남자는 아닙니다. 약간 오히려 상남자에 가까워요. 저는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우리끼리 하는 말 좀 계집애같이 행동하는 걸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약간 그런 그게 있어서
뭐 영상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히말라야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막 이런 좀 거친 여행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세계에 빨리 진입하고 싶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어서 같이 어울리고 싶고 그런 게 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게 되고 다이아몬드를 기어이 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암에서 보내준 여행도 많이 가고 했는데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거든요. 짧게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갈 때 카메라에 삼각대 3개에 막 우리 파트너 드론까지 들고 가니까 놀래가지고 가이드하고 진짜 거의 목숨 걸고 저 영상 촬영하고 했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아까 그 별 보셨죠? 진짜 풀 한 폭이 없는 땅에 그 가득한 별에 있으면 진짜 내가 우주에 살고 있구나. 그걸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진짜 온갖 종류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토, 두통. 왜 그 산에 가는 거 영화 보면 이렇게 천천히 건 이해가 안 가죠. 그냥 온몸 힘이 다 빠져나가는 완전 극도의 몸살 상태쯤으로 이렇게 걷는 거라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저 혼자 당하기는 너무 아까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제발 다녀오세요. 근데 사실은 저기 다녀오고 나서 한동안은 여행이 좀 시들하더라고, 솔직히. 뭐, 그 뒤에 그 이태리 가가지고 콜로세움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역사적인 걸작이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역시 신이 만든 거에는 비할 바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이런 세계에 살게 된 게 저는 진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성장해가지고 트리플 다이아몬드까지 저렇게 성장했는데 제가 재미삼아 여기 EDC 구간부터 트리플 구간까지를 지금 비전 보너스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연말 보너스가 얼마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너무 아깝더라 솔직히. 지금 우리한테 큰 비전이 주어졌잖아요. 그걸 지금 남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누가 더 내 것처럼 느끼냐에 저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거보다 5배, 10배를 갖다가 제시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남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핀이 낮은 사람인데도 나는 저걸 꼭 받고 말 거야. 나는 진짜 저렇게 해서 내 삶을 바꾸고 말 거야라는 각오를 하는 분이 분명히 이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그것 때문에 삶이 바뀌는 거지. 지금 저도 파트너를 막 떠나가고 하던 시절 아까 보셨잖아요. 그때 보니까 진짜 놀라운 걸 발견했거든요. 꼭 네트워크 크다고 안 그만두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없다고 그만두는 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역설적인 경우도 많았어요. 네트워크가 제법 있는데도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아서 계속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에 누가 승자가 됐겠습니까?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여행도 다니고, 제가 이제 진짜 좋아하는 취미를 한 게 어떤 게 바로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겁니다. 예. 거기 가서 그냥 이렇게 뭐 아름다움을 담고 하는 그런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지금 진짜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작가 같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제가 저기까지 무릎속 저기까지 왜 갔겠습니까? 이쪽에 어마어마한 풍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소개 영상에 나오는데 그걸 안 갖고 와버렸네. 예. 그 영상 하나면 제가 동기부여 안 줘도 되는데 예. 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히말라야고 여기는 몽블랑이고 저기가 어디였지? 뉴질랜드 밀퍼드 사운드. 저기 요세미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저 혼자 또 새벽에 일어나서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하는 그 시간이 또 여행을 2배, 3배 즐겁게. 어떤 사람들은 카메라 무거운 거 왜 들고 다녀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건 예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예.
자, 누가 예쁩니까? 나 뭐 저는 조명이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예. 여러분들 살 빼세요. 예. 남편 생각해가지고. 저는 진짜 여성이 아름다움을 향한 욕망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또 미용 건강을 다루고 있고, 근데도 다들 옆구리에 달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욕망보다 더 강한 욕망이 식욕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요리는 영원한 아이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예. 여기는 포지타노죠. 제가 이때를 갖다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냐면 이제 해가 살짝 질 때, 불이 들어올 때. 그래서 여기 이제 한 30분 전부터 제일 먼저 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뒤에 지금 줄이 얼마나 서 있는 줄 아세요? 딱 저 포인트밖에 없거든. 예, 여기 진짜 사진 포인트가 없어요. 예. 예, 요거는 이제 요번에 다녀왔던 이태리. 예, 그리고 여기 풍경 많이 보는 데죠. 그죠? 예, 저기는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폴리아노 아마레. 저기서 물놀이를 얼마나 재밌게 했던지. 예. 그리고 요번에 갔을 때. 우리 애한테 이제 생일 선물이라고 손흥민 옷을 서울 사줬어요, 한 벌을. 사가지고 이제 프리드 딱 해가지고 지금 막, 너무 좋아하고 앉더라고. 내가 너무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날 비가 좀 왔거든요. 비가 좀 와가지고 들어가는데 토트넘 구장 앞에 그림이 있습니다. 주택가에다가 어떤 사람이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딱 갔는데 이제 옷을 벗어갖고 사진 한 장 찍자 이래 된 거예요. 사진을 딱 찍었는데 새똥이 똑 떨어진 거예요. 옷 딱 벗자마자. 와, 그때 우리 애 실망하는 거 보니까 바로 표정이 진짜 얼마나 아끼는 그 옷인데 옷 위 또 점퍼 벗자마자 아빠 괜히 사진 찍자 그랬다고 막 삐져가지고 그런데 저것마가 또 가가지고 야, 니 꿈 해몽 다 들어봐라. 똥 뒤집어 쓰는 것같이 좋은 게 없다. 손흥민 2골 넣는다 2골 막 이랬거든요. 이게 나중에 그 영상에 보면 나오는데 손흥민 골 넣으니까 아빠 똥 때문이야 똥 때문이야. 예, 이건 제가 설계했던 세컨하우스입니다. 바로 이 앞이 바다예요. 저는 이게 오랫동안 제 꿈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거냐면 이게 사실은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 사파이어 때 벤츠 영업할 때 우리 사장님과 같이 영업 쫙 가면서 바닷가 풍경이 너무 예쁘길래 저는 물을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도 광안리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광안리를 보는 거로 만족하지만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는 거기 가서 뭐 서핑 타고 별거 다 합니다. 우리는 직접 하는 스타일이거든, 둘 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사파이어 때 이제 한참 꿈꾸고 할 때 영업하러 가면서 사장님 옆에 탔는데 사장님 제 꿈은 이런 데다가 집 하나 짓는 겁니다 라니까 바로 뭐라 그럽니까? 바닷가 앞에 사면 우울증이 오고 파도 소리가 떠고 저 떠고 온갖 소리를 다 해요. 예, 근데 지금 그분 우리 집에 데리고 오고 싶어. 예, 진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이제 그런데 마침 기회가 딱 온 거예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뭐든가 조금 어쨌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시간의 문제도 있고 근데 코로나가 제 입장에서 온 거야. 그 이제 딱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땅 보고 다니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가갖고 이제 그 바닷가 옆에 이제 땅을 제가 원하는 땅을 우여곡절 끝에 사게 되고 이거 이제 집을 이렇게 짓는 과정에 제가 이렇게 그걸 한 겁니다. 근데 요 설계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일환이었어요. 요렇게 지금은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는데 제가 집 짓는 과정을 진짜 즐거웠던 건 뭐냐면 집 짓는 과정이었어요. 보통 왜냐하면 집 짓는 과정을 즐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제일 비싼 게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내가 먹고 사는데 다 쓰고 있는 게 안 같은 거야. 시간 한번 생겨보세요. 할 게 얼마나 많은지. 해야 할 일들을 의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 시간을 다 돈 쓰는데, 돈 버는데 하는 건 난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을 지금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거 막 짓고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짓는지 저런 프로그램 어디서 하는지 이런 거 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호회 같은 데 가입해가지고 카페 같은 데 가입해가지고 올리면 뭐 글 올라오는 게 뭐 전원주택은 사면 못 판다는 둥,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는 게 낫다는 둥, 온갖 글 다 올라오잖아요. 들어줘도 안 돼가지고 제가 글을 썼어요. 뭐라 썼냐면 당신들은 2번 사는 모양이에요. 난 한 번밖에 안 살아서 내 쪼대로 살랍니다. 내가 아파트에 투자하기 도 몰라서 안 사는 거냐. 그거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여러분들한테 1억이 생기면 뭐 하겠어요? 사람은 다 다를 거예요. 이게 인생관이거든요. 제가 벤츠 팔 때 보면 차를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진짜 손수건으로 휠 닦는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진짜로 자기 몸보다 더 깨끗하게 차를 아끼고 기계를 사랑하고. 저희 아버지는 왜 그렇게 공구를 좋아하셨을까? 쓰지도 않는데 뭐 신기한 거 보면 그 공구를 사. 우리 집에 공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또 예를 들면 뭐 백 같은 데 빠지는 것처럼. 나는 와이프가 왜 그걸 시리즈로 사고 이런 거야. 가다가 엎어지면 안에서 에어백이라 터지는 줄 알았지. 그 가방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안에. 예. 그게 왜 그 돈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차를 사겠다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저금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테고,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여행을 5번 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안 그랬어요. 아니, 집이 12억짜리가 15억으로 오면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걸 팔아서 호주머니 돈을 만들어야 그거 과자도 사주고 여행도 가야 그게 진짜 돈이지. 그냥 내 배는 그냥 마음의 배는 부를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 라이프가 나아지진 않잖아요. 진짜 라이프는 내가 들어오는 소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근데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는 미래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다음 달에 돈이 안 들어올진다고 모른다면 제일 첫 번째 용도는 저는 저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거에 첫 번째 용도는 저축이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제가 말하는 진짜 부자의 라이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걸 했는데 이게 지금 겨울입니다. 겨울인데 햇빛이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저 안쪽까지 다 들어가죠. 그죠? 제가 저 처마 길이를 결정하려고 저런 것과 프로그램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지도원에 들어가면 3D로 우리나라가 다 만들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땅에다가 내가 설계한 걸 딱 올려가지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여름에는 어때요? 집 안으로 해 한 점도 안 들어가죠. 그렇죠. 이게 남양집의 좋은 점입니다. 예, 정남양이거든요. 정남양.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제가 이게 살면 지금 3년 됐거든요. 3년 동안 살면서 진짜 놀라운 게 진짜 딱 저대로 된다는 거. 딱 저대로. 와, 요새 진짜 프로그램들이 일반인들도 마음만 먹으면 어마어마하게 똑똑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이거 제가 집 짓는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죠. I'm so rushed off my feet, looking for Jordan Street. So much I need to say. I'm sorry that it's on her wedding day, 'cause she's so right for me. Her daddy disagrees. He's always hated me because I never got a G.O.B. 'Cause she's mine, and I'm glad I crashed the wedding. It's better than regretting. I dreamed of bitter as a kid, ran away and it was the worst thing that I ever did. 'Cause true love lasts forever, and now we're back together, as if we never met. Looking back, I'm glad I crashed the wedding. The neighbors spread the word, and my mom cried when she heard I stole my girl away from everybody gathered there that day, and just in time. And I'm glad I crashed the wedding. It's better than regretting. I could have been a loser kid, ran away and I said I'm doing what I did. 'Cause true love lasts forever, and now we're back together, as if we never met. Looking back, I'm glad I crashed the wedding. Don't wish I could, mad at me for taking her away, 'cause anyway she didn't wanna stay. So please believe me when I say, it's glad I crashed away. It's better than 좋겠죠. 부러워야 이깁니다. 오늘 제 집에 한국 가면 직원이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가갖고 지금 자기 가족들하고 있어. 얼마나 조율이든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뭐 메시 체크인이 체크아웃이니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메시 되면 나가야 되고, 가면 내김치 다 있고 숟가락 젓가락 다 있고 아메이 퀸에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가요. 그래도 배가 불러요. 그 심리 이해하시죠? 그 심정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조금 그거 할 때마다 가서 둘이서 이렇게 조금만 언제든지 가면 쉴 곳이 있다는 거, 휴식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들하고 파트너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놀고, 우리 아들하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요리 조금만 가면 이제 그 해수욕장이거든요. 아빠한테 안 지려고 지금 용을 쓰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둘만 아는 아지트. 예. 그게도 말이다. 그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아이를 돕는 일도 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 보람된 일입니까? 제가 아메를 갖다 토탈 석세스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본 비전들이 여러 가지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은데 다들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여기서 한 항목이라도 이렇게 만족시키는 일은 다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많은 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비전이 있다를 어떤 걸 비전이 있다고 합니까? 미래로 갈수록 안 좋아지는 일 비전 없다고 하는 거고, 미래로 갈수록 좋아질다고 생각되는 것이 비전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저는 이렇게 선진국에 여행 많이 다니면서 더 느끼는 건데 진짜 건강 미용, 그다음 인간 수명이 늘어나는 거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WX를 두 사람한테 전달해요. 한 분은 60세예요. 한 분은 30세예요. 주면 30세는 반텀이 남아있어, 한 달 있다가 보면. 60세는요, 다 챙겨 드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90세, 100세까지 삽니다. 그분들의 숫자가 또 제일 많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사이즈가 어느 정도로 커질지 이해가 가십니까?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커질 겁니다. 그리고 옛날엔 30대는 아예 안 먹었다면 지금은 건강 챙기는 30대, 20대예요. 누구나 이제는 건강을 관심 가 있고 옛날처럼 주 6일 근무해서 소주 한 잔으로 풀고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다 레저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하는 이 건강이라는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거고 그 가장 1등 기업이 저는 아메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아메하고 이렇게 손잡고 어떤 일을 해 나간다는 것은 진짜 대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 진짜 많았었는데 한 2박 3일만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네, 2박 3일 하면 딱 될 것 같은데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분이라도 어느 날 리더십 세미나라든지 좋은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그때 리더님 말씀이 좀 힘이 되었습니다라고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제가 오늘 온 게 얼마나 보람된 일일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